안녕하십니까, 박진현 대표입니다. 콘서트에서 그때 저희 Q&A 하신다고 포스트잇으로 많이 질문 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노량진 일대 초보 투자자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량진 뉴타운 쪽에 요즘에 이제 시공사도 다시 선정되고 뭐 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상업용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또 거주를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유에서도 그 주택은 1주택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쪽에 지금 노후주택들 투자하는 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쪽인데, 그런 그 정비사업 쪽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가는 중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조합이 결성되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다가 올해는 또 지금 절망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비관적인 이런 입장들도 많이 나오는데, 음마아파트 뭐 분양가는 7,700만 원에 뭐 기대하고 있어요. 뭐 그래 가면서 조합도 설립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시 제동이 걸렸냐? 조합장 선거서부터 다시 또 제동이 걸렸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다 보면 결국 시간 싸움인데, 사업성 계속 떨어지고 사업 비용은 올라가면서 건축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분양가도 계속 오를 거다.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선될 여지는 안 보이고 계속 나빠지는 쪽이잖아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노량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지금 노량진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쪽에서 차라리 어떤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가 많은 뭐 강동구나 서울 시내 쪽에서도 입주 많은 쪽에서 가격이 조정받고, 또 그 입주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니까 아무래도 금매나 이런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좀 싸게 이제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차라리 저는 기회를 찾는 게 투자 마인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택도 어찌 보면 뭐 여러분들이 그 거주하는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요즘에는 이제 좀 대세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노량진이나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 또 정비구역, 뭐 그 요즘엔 또 모아주택도 있어요. 그런 쪽에 크게 투자 목적으로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장밋빛만 보시지 말고 리스크도 한번 보세요. 기존 아파트 투자보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돋보입니다. 저 같은 미님이라는 게 그 자본이 좀 적다는 얘기시겠죠? 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니치는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니치 투자도 그 좋은 어떤 그 시작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업용 리츠 투자 같은 경우는 대형 빌딩들이나 그 주요 입지들, 도심지의 주요 입지들 대형 빌딩들 중에서도 아주 그 고퀄리티의 그 좋은 그 빌딩들이 많죠.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 임대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펀딩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사례들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저는 그 추천드려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여러분들 조각 투자라고 하죠. 뭐 소규모 건물들 이렇게 사셔가지고 조각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시고요. 뭐 그 주식 투자를 꼭 우리가 알아서만 하나요? 물론 그것도 또 그 지내다 보면 다 경험이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도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쪽에서 뭐 리츠 투자, 뭐 조각 투자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불인이입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혹은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특별히 이것만은 꼭 고려해 라고 말씀해 주실 두 가지 있다면 알려주세요.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둔촌주공 이후로 역대급 공급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으시구나, 한 분이. 네, 이제 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둔촌주공 이후로 역대급 공급 절벽이 시작될 걸로 보이신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그 입주 물량이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 좀 시끄럽죠? 예, 국토부에서 뭐 중국 물량만 12만 채를 누락했네, 뭐 전체 물량에서 19만 채를 누락해서 발표했네, 이런데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시장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에 나왔어요. 경북 아파트 그 주변에 아주 대형 그 오피스텔을 잘 분양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그 시행사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실버타운 그 브랜드 하신 그 전무님하고 또 신탁사 직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저녁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공유했는데, 지금 실제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사업지도 상당히 많아요. 또 하나는 인허가까지 진행이 안 돼 있지만 부지까지 매입해 놓은 그런 그 브릿지론 단계의 그런 사업장도 많고, 금리가 내려가거나 실제로 그 자금이라고 하죠. PF 쪽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그분들의 시각입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그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한 채 뭐 15억에서 20억씩 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분양까지 잘했는데 입주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6년까지는 공급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냐라고. 근데 많다고 합니다. PF 가기 전 단계인 부지 매입만 해놓은 이 상황도 아주 많아서 공급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시행사 본부장님 얘기예요. 자기네들 지금 분양했던 물량이 약 한 400세대, 500세대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입니다. 500세대인데 입주를 안 해서 PF 했던 시공사가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왜? 분양은 다 됐는데 입주가 안 돼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시장에 네이버에는 광고가 한 개도 안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입주를 지금 이미 시작한 지 벌써 한 8개월이 넘었는데 네이버에 매물이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언론은 절대 그런 걸 기사화하지 않는다. PF가 지금 분양은 다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 입주가 안 돼서 뭐 임대가나 매매가가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공급 절벽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2025년 하반기쯤 돼가지고도 건설 경기나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지금의 PF 상황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공급 문제가 그 야기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공급 절벽 얘기를 해가면서 분양이나 이런 주택 구입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약간의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6월 달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지금 3만 세대, 내년 4만 세대 이상 지금 입주를 하게 돼 있고, 경기도 입주 물량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지금 경기도 입주 물량 12만 채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물량들이 전부 미분양으로 나오거나 입주를 안 한 상태로 벌어지면 상당히 시장이 그 영향을 좀 받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고가의 뭐 한남더이나 압구정이나 뭐 일부 그 삼성동 아이파크나 뭐 이런 것들 고가의 초고가의 뭐 70억대 100억대 막 이런 것들이 팔렸다고 하면서 시장을 막 붐업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장을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은 좋은 상황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서울에 입주 물량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좀 가격이 조정받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그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뭐 실거주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내 집 마련할 때 혹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특히 이것만은 꼭 고려라고 말씀해 주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가격이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택을 사시더라도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건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좀 하셔야 지역이나 입지나 방법이나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팔자마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바로 사야 될 이유는 없는데 올랐을 때는 팔고 내렸을 때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팔고 나면 그때부터 사겠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럴 것 같으면 기존의 걸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낫죠. 파는 타임과 사는 타임을 꼭 동일한 시점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투자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매수를 하기 위한 부동산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핵심적인 지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매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그 매물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나요? 네이버겠죠? 네이버 매물을 일단 확인하시고요. 가서 보시면 이 정도 매물이 몇 개 정도 있구나. 매물이 많구나 적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는 지표인데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는 광고에 나와 있는 그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실 때 지표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 중개업소를 가셔서 매물 현황도 확인해 보시고 시세 현황도 확인해 보셔야 그게 진짜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을 보셔서 가장 상급지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가장 비싼 걸 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는 폭등하고 폭락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연간 수익률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그 목표로 해서 투자하시는 게 방법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5% 정도 수익률이면 은행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도 4% 5% 그 예금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을 4% 5% 이 정도 수익률에 투자하느냐?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자산을 최대한 끌고 와서 가장 큰 걸, 좋은 걸 사시는 게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5%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70% 심지어 80% 90%까지 쓰시는 분들하고 레버리지를 50% 쓴 거하고는 수익률 차이가 내가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이 실제로 엑시트를 하고 났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난 3월 매매 거래가 3년 이내 최저였다고 합니다. 20일 올랐던 금액이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매매 거래가 많았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거래가 많았던 이유는 이사철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학기 수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그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기 수요도 있고요. 거기다 신혼부부 청약 관련해서 뭐 결혼 수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신혼부부 청약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거주 수요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실거주 수요나 이런 학군 수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 거래량이 조금은 늘 수는 있는데 투자자가 들어와야 가격은 오릅니다. 분당은 나오라고 하셨는데 판교 1단지도 해당될까요? 판교는 분당 아닌가요? 물론 1기 신도시인 분당하고 또 2기 신도시인 판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이제 판교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앞서서 우월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투자 대상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미 거기도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한꺼풀 벗겨 먹을 만큼 다 벗겨 먹은 지역이잖아요. 이제 10년 넘어서 15년 차
정도 되죠. 거기가 분당이나 판교나 뭐 도찐 개찐 아닐까라고 생각돼. 차라리 그냥 분당에 그 선도지구 지정돼서 살짝 가격 반등하면 그때쯤 매각하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죠. 20억대 꼬마 빌딩 근린상가 투자 가능 단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눈여겨볼 지역과 투자 시기에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1, 20억대 꼬마 빌딩 투자는 뭐 지역별로 보면 빌딩 투자 쪽에 뭐 요 정도 금액이면 보통 한 50억대에서 70억대 사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는 저기 은평구에 가서 보시면 뭐 가련동, 대조동 뭐 이런 쪽이죠. 구산역에서 연신내 쪽 그런 쪽을 한번 대로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영등포 쪽에 그 중공업 지역 있죠. 영등포 시장역, 그 다음에 뭐 영등포 그 구청역, 예, 그런 주변으로 좀 보시고,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강동구도 있긴 한데 그쪽보다는 뭐 저기 건대 있고요, 화양동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종로에 종로 3가 동묘역 뭐 이런 지역들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기에 단기 매매를 통한 목돈말을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단기 매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장기 투자를 오래 하시니까 10년 막 그 20년 이렇게 이사를 한번 하시면 절대 그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많죠. 단기 매매라고 하면 보통 한 2년차, 3년차에서 한 5년 정도 봅니다.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켜 놓은 후에 가격이 좀 상승하는 시점에 매각하고 하락하는 시점에 매수하고 뭐 이런 투자 방법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오래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 단기에 그 짧은 기간 보유하나 세금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뭐 비과세 되는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빌딩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저희 이제 법인 투자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나 빌드업을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엑시트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워서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늘리는 데는 시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내 수익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내가 다른 그 상품으로 갈아타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좀 활발한 투자를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연신내 역세권 오피스 투자 2024년 하반기 어떨까요? 절대 투자로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 지금 뭐 그렇게 들어가실 만한 시기도 아니고, 특히 연신내 주변 은평구, 일산 그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죠. 수익형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투자형으로 들어가신다, 시세 차익형으로 들어가신다 라고 하시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상업용 꼬마 빌딩 자양, 화양, 신당, 왕십리 뭐 이렇게 추천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신당동이나 왕십리는 시세 차익을 거두기가 지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임대료 상승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커스예요. 신당동이나 왕십리가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건대 입구나 저기 그 어린이대원역 쪽으로 화양리죠. 화양동 그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전통 상권이기도 하고 조금 그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기도 해요. 주변에 뭐 학교도 대학교도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7호선, 2호선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강남, 강북의 딱 중앙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젊은 층들한테는 만남의 장소로서 많이 활용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업종의 다양한 업종들, 이 놀이문화까지 잘 갖춰져 있는 입지라 그런 지역들로 가시는 게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정부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간선도로 지하와 교통망 등 교통망 신설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죠. 네, 많이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너무 그 성급하게 큰 기대를 하시는 것도 리스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례신사선 얘기 나온 지는 거의 이제 20년 돼 갑니다. 20년. 예.
위대 신도시 만들면서부터 나왔으니까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예, 착공도 못했고 본설계도 안 들어간 위대 신사선을 기대하시면서 거기서 10년 뭐 이상을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제 그건 민간 개발이니까 그 신분당선 같은 민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재탕, 삼탕 비슷비슷한 이런 발표들 간단한 것들이야 금방 해주겠죠. 큰 개발 계획들은 뭐 국회도 통과해야 되죠. 또 이해 당사자들 합의도 해야 되죠. 또 거기 합의하고 난 뒤에 설계도 해야 되죠. 예산도 확보해야 되죠. 그러려면 산 넘어 산입니다. 시간을 롱텀으로 잡고 보셔야 지금 실수를 안 한다라고 판단되는데, 투자 관련 인사이트도 좋지만 투자라는 게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선택하실 때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명언을 해주셨네요. 예. 인사이트도 좋죠.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도 맞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입지나 미래의 어떤 투자 가치 이쪽에서 많이 보는 편이죠. 예, 뭐 뻔한 얘기인데 뭐 입지는 대체로 뭐 저는 이면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요. 대로변 건물, 남들이 좋아하는 건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누구나 봐도 욕심이 내는 건물, 아 좋네 라고 할 만한 건물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제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꼭 하나라고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투자 지방은 어디쯤이 좋을까요? 저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심지어 인천도 저는 건물 투자 잘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일부 뭐 부천, 부평, 뭐 송도 빼고요. 송도나 청라는 빼고 안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유동 인구 많고 상권 발달돼 있는 이런 인천의 일부 지역들 건물은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고려해 보실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시는 투자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건대 입구에 화양동 재개발 기대로 투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양동에 뭐 재개발 그 안쪽에 주택 쪽이신가 봐요. 저는 뭐 그 화양동 안쪽에 빌라나 주택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 2개나 있고 뭐 상권도 아주 발달돼 있고 그렇긴 한데, 이쪽은 아파트 투자하기로는 그렇게 적절한 지역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입주해서 지어서 그 상당히 좀 그 개발이 끝난 것도 있고, 화양리 근처에 약간 뭐 이렇게 집장촌이라고 그러죠. 천호동처럼 청량리, 화양리, 영등포 뭐 이런 집장촌도 있었어요. 화양리가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상업지잖아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롯데 롯데 스카이인가요? 뭐 그 주상복합 들어와 있는데, 그 화양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이 일부 남아있긴 한데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에 대비해서 오피스텔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또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기대 투자하는 거 뭐 저 그렇게 그 추천드리진 않고, 차라리 이쪽은 그 상권만 확보돼 있는 요 골목 안쪽도 여기는 상권이 좋거든요. 건대 입구는. 그래서 그 안쪽으로 해서 빌라나 이런 것들 밸류업, 리모델링 뭐 이런 거 해서 그 건물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